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2일 화요일 전업파도 시작합니다. 녹록치에 앉습니다. 오늘, 오늘 저녁 좀 시황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자, 시장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 기관들은 뭐 거의 분위기가 빤스 벗고 도망가는 분위기고, 외인들은 이거 빤스 벗은 모습 구경하면서 열심히 주워 담는 형국입니다. 재밌죠? 이런 상황에 외인들은 구경하면서 주워 담고 있고 기관들은 빤스 벗고 도망가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걸까? 궁금합니다. 자,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때문인가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왜 미선물이 갑자기 확 오르죠? 자, 시황 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다음 주 목요일 만기인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어, 박스권 이번 주는 박스권 흐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과연 박스권 이후에 일주일 박스권 만들면은 이후에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든 아래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과연 어느 쪽이 될 수 있을까? 아, 참 어느 쪽이 될까요? 아무튼 오늘 수급 좀 체크해보고 포지션 체크해보고 종목들 오늘 뭐 테마성 흐름 만들었던 종목이 있죠. 뉴스 때문에 움직였는데 로봇주들 좀 점검을 해볼게요. 하나만 상한가를 가버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비실비실해서 자 그리고 내일 좀 공략해볼 수 있는 단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을 좀 봅니다. 어제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보다는 혼조세 마감을 했었죠. 그렇죠? 혼조세 마감. 나스닥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흐름상 돌파를 하고 나니 저 정도는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오는 모습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러블 있다 보니까 생기는 시장학적 리스크가 오늘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 특히 기관들이 좀 심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유독 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외인들은 왜 저렇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까? 중국도 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양봉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인데 한번 더 빼놓는 분위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한 3%까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 달았으니 어, 그나마 삼성전자가 양봉을 유지하면서 버텨주니 지수가 더 밀리지는 않기는 했어요. 않았지만은 그래도 녹록치 않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지수는 마이너스로 갭을 못 메웠어요. 그런데 선물은 갭을 메웠습니다. 선물은 오늘 갭을 메웠어요. 그죠? 선물이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선물이 갭을 메웠어. 절묘하게. 이 의미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장이 오늘 약세로 마감할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독일도 1% 정도 하락인데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수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외인들은. 우리 지수가 더 올라갔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의 상승폭을 감안하면 더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잖아. 미국은 100일선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안 올라왔잖아요. 아, 열받지 지랄맞지. 지들은 100일선까지 올려놓고 우리는 아씨, 거기도 못 올라가고 저런 모형 만들고 있으니까 더 빼놓고 아시아 증시 빼놓고 자 힘겹습니다. 거래대금도 7조 원의 코스닥 거래대금 6조 5천억 됐네. 그래도 거래는 증가했는데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 만들어지네요. 된장을. 자,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이 현물 3천억 매수를 하고 개인들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3천억 가까이. 외인들은 6천억 매도를 하고 지랄하고 이 새끼들은 그냥 다 그냥 빤스 먹고 도망가는 거니. 전 기관들이 손에 손잡고 어떻게 저렇게 같이 그런 행태를 보일지 한꺼번에 준비 땅 그러고 바지 내리고 빤스 벗고 도망가는 격입니다. 자, 아무튼 기관들은 오늘 초반부터 주구장창 매도를 일관하고 그 물량을 현물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개인들하고 왜 기관들은 저렇게 시장학적 리스크 물론 있다라고 하지만 외인들이 매수하는 와중에 기관들은 뭐라고 매도를 할까? 매도를 하니 외인들은 현물은 매수하되 선물은 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 눌렀다가 막판에 2,500개 환매수를 했습니다. 6,000개 매도를 하다가 3,500개니까 한 2,500개 환매수를 했죠. 옵션은 뭐 누적으로는 풋 매수와 콜 매도가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당일치기로 보면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격 측면에서 보면 325까지 콜을 매수를 하고 풋 매도를 315부터 327까지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단기 관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그다지 강한 반등보다는 오늘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볼 때는 녹록치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녹록치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이 325 위에 물량들이 많았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자, 계속 트래킹 합시다 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량이 많이 쌓여져 있었던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봤잖아. 31일까지만 해도 여기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27까지. 그죠?
27까지 쌓였던 물량 중에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매도가 늘어 있지만 감소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도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 밑에도 감소를 하고 있어. 22도 감소하고 22도 감소하고 20도 감소하고 이게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과연 변화를 주고 위쪽에 포지션이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갈 것이냐 변동성을 다음 주 한번 만들 것이냐는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 다음 주는 변동성의 흐름을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주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봅시다. 위쪽이면은 이상적이죠, 그죠? 위쪽으로 쫙 장대 한번 뽑으면서 짜릿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한 조건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좀 확인이 돼야 될 테고 이 훌륭하신 기관님들의 수급도 봐야 될 테고요. 그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네 연기금, 아이고,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연기금에 저런 행태, 훌륭하잖아. 거기에 우리는 노후 자금을 맡기고 있잖아요. 된장을. 훌륭합니다. 훌륭한 나라는 저런 짓거리도 많이 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CIO들 7, 8명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방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평균 6% 연평균 6% 수익 났다고 자랑질만 해대고 있고 지금은 뭐 하고 자빠져 있는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야지 바뀌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적인 거 똑같은 인간들이 경제적인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식하는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치적인 거, 뭐 정치적으로 누가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어? 경제적으로 저 인간들이 잘 자본주의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저희가 100%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시황은 다음 주까지 이번 주는 박스권 흐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나면은 박스권 흐름이 일주일 이상 되면 변동성을 만들어요. 최소한 1, 2% 변동성은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 그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은 다음 주에 만기주의 변동성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주 후반에 가면서 일요일 날 또 체크를 해 봐야지 되겠다라는 거. 가능성은 상방을 보는데 현재 대변수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질지는 확인하고 가봅시다. 확인하고 가봅시다. 시장이 거래 대금이 풍부해지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코스닥 위로는 기술적으로는 1200일선에 딱 부딪혔죠. 그죠? 이렇게 김희천이 강조하는 1200일선 매물대 부딪히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려면은 시간차를 두고 가야 되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지수는 100일선까지 반등을 했는데 우리는 지랄하고 1200일선에 걸려가지고 돌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과연 언제쯤 돌파를 할 것인가. 돌파하려면 힘이 비축이 돼야 되니 그 정도 시간은 생각을 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서 가봅시다. 환율은 그냥 뭐 보합 정도에서 강보합 정도에 1304원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시황은 단기적인 시황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서 보고요. 현재 미국 선물이 S&P 500은 마이너스 0.6 정도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0.6. 그다음에 독일은 마이너스 0.9. 자, 그 정도입니다. 나스닥은 뭐 마이너스 0.8 정도, 78. 이렇게 뭐 많이 하락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어제처럼 또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약밥 정도로 마감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S&P 500 기준으로는 미국 지수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흐름. 일단 다른 내용들의 악재나 그런 부분들의 강도를 반영을 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여기 양봉 3개에 그죠? 음봉 3개 나왔잖아. 양봉 3개 나왔잖아. 음봉 2개 나왔잖아. 2개 만들고 말 것이냐, 한 번 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양봉을 올려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100일선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모습을 만들 것인지 봐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S&P 500 선물 기준으로 보는 건데 매물이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매물대 고점인데 이 자리가 지금 매물이 있는 자리예요. 4140, 50 정도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고점 자리가 매물 저항을 받는 자리였다고요. 미국은 S&P 500 선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틀 눌리는 건데 여기를 과연 이틀 걸려서 혹은 3일 걸려서 돌파할 것이냐 이번 주 내내 가서 눌렸다가 돌파를 단봉으로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할 것이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래 놓고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매물 소화를 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위로 장기 매물이 약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4240, 50 정도까지 그럼 지금부터는 3%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적게는 여기구나. 한 2%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장기적으로, 장기 매물대로 볼 때. 매물대, 아주 중장기적인 매물 상단이 되네. 그죠? 한 4,2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는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시간을 두고서 아마 돌파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를 돌파해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위로는 이제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죠. 거기까지는 뭐 한 5%대, 6%대 상승 구간이긴 한데 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S&P 500 선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이틀이냐, 3일이냐, 이번 주 내내냐.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이게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그러다가 돌파를 하면은 양봉으로 올라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상 21선하고도 얼추 맞물리고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흐름상 20선이 60선을 골든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골든 쇼크죠. 여기 지금 골든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20선이 60선을 골든 하는 거거든요. 골든 크로스거든요. 그 골든 샥이라고 표현을 하죠.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의 쇼크, 하락. 기술적으로는 딱 그 자리예요. 지금. S&P 500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로는 20선이 60선을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나오는 쇼크, 충격으로 인한 하락 음봉 몇 개. 요게 이틀이냐 3일이냐 4일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 이후에 다시금 돌파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양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20선이 60선을 돌파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렇죠? 미국 S&P 500 지수보다는 선물 S&P 500 선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선물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수도 지수 보긴 하지만은 선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옵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선물하고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선물인 거죠.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가지고 차트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후행성이고 뒤따라가는 지수, 뒤따라가는 의미의 해석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삼성전자에서 2030년 2030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죠. 무인 공장 무인화. 뭐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로봇주들이 되고 급등을 했는데 보던 애들은 현대차 쪽은 올라갔을 텐데 이게 종목별로 차이가 많고 유일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결국엔 말아 올렸습니다. 흐름도 괜찮긴 했어요. 외인들 수급으로는 뭐 외인들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 말고 나머지들은 일부 움직였다 윗골이 나오고 그렇죠? 윗골이 나오고 근데 시간차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애들도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올리거나 시간차 두고 올리거나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주시해야 되겠고요. 괜찮은 애들도 다 윗꼬리거나 힘을 못 쓰고 유일만 좀 오늘 많이 힘을 썼어요. 해성도 윗꼬리 그죠? 윗꼬리 나오고 T로버도 윗꼬리에 다들 돌아 올라가다가 한 번쯤 튀어 오를 자리에서 튀었다가 윗꼬리를 만든 그런 모양새. 참, 참, 참. 자, 그러한 모습을 만들면서 올려놓았습니다. 좀 이슈는 계속 될 수 있는 이슈니까 로봇 쪽은 주시를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쪽. 이게 추천하거나 이야기했던 종목은 SP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는 뭐 로보티즈나 유일 로봇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것들은 안 올라가고 나머지 관종 해볼 만한 종목만 확 튀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유일과 뭐 생뚱맞게 아스폴로 뭔지는 모르는 앤데 올려치고 그 다음에 가스텔 바적이 이유 없이 올라왔습니다.
셀바적이 올려쳤는데 특별하게 이유는 나오는 게 없어요. 얘도 유통이고 다 의복 소모. 얘가 왜 그런 분위기로 상한가를 올려쳤습니다. 골프? 골프 때문일까요? 자, 아무튼 기술적인 흐름상 가스텔 바적이 내일 만일에 갭을 많이 안 띄우고 음봉을 만든다 그러면은 단기성 공략하기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좀 눌려준다 그러면은 항상 뭐 단기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은 떠가지고 양봉 올라가는 것들, 떠가지고 양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저는 추천 잘 안 하잖아요. 못 먹어도 매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떠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이게 뭐 10%씩, 10%씩 떠서 올라가는 애들도 추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매수하라고 하니까. 매도 안 했으면 손절 안 했으면 왜 손절 안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장에서는 사실 녹록치는 않아요. 트레이딩 하는 게. 내노라는 베테랑들도 지금은 힘겨워서 지쳐서 막 죽을 마신 그런 시장 상황이니까 녹록치 않아요. 차라리 못 먹어도 여유 있게 보거나 혹은 음, 자리를 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거래 터지는 첫 이격이 크지 않은 첫 양봉이니까 내일 만일에 음봉으로 이런 모습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이유 상관없이 괜찮아요. 아래 꼬리 만들어진다. 눌림자리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오늘 뭐 다 이게 삼성 무인 공장 도입 때문에 움직였던 애들이 뭐 퍼스텍도 좀 움직였죠. 퍼스텍도 좀 있고 얘는 뭐 저쪽 뭐야 방산에도 포함되고 뭐에도 포함되고 다 로봇이니까 얘는 뭐 지뢰 제거 로봇도 있으니까 거기도 포함되고 그래서 움직이고 로봇주들은 다 움직였죠. 라운드, RS, 로보, 레인. 그다음에 교육주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그래 대국민 의견 수렴 좀 해봐. 그래서 교육주가 갑자기 순간 움직였어요. 아이스크림 애드가 조금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메가 MD가 대장기어로 올라오다가 근데 시간으로 오른 거는 메가 MD가 조금 아이스크림 애드가 좀 올랐나요? 근데 뭐 국민들의 의견이 동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아무튼 자면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 오늘 테마 그래서 교육주, 로봇주 나왔었죠. 뭐 그리고 계속 미국에서 중국 공격을 하는 상황이니까 히토류가 나오긴 했는데 유니온 머티만 올라가다가 이거 시가 돌파해서 양봉 만들다가 십자봉 정도로 마감을 했고 그래핀도 일부 좀 움직였고 나머지는 뭐 개별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뭐 루닛도 있고 아스플로도 상한가를 쳐버렸고 이것도 뭐 권리락 소식이고 아스텔만 이유가 안 보여지고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도 당뇨병 인슐린 3상 부각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영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서린바이오는 삼성과 연관된 종목인데 이슈가 좀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시가 mRNA 첫 시험 생산 성공하면서 이게 주목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음상 요런 자리들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음봉 제가 공략하는 방식은 다른 패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종목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 이런 패턴이에요. 장대 거래선이 장대 양봉이 음봉 아랫골입니다. 요즘엔 종목들이 파동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은 손절은 짧거나 매입가에서 매도되고 올라가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단 하나의 기법이에요. 이런 자리 노려보면 되겠어요. 뭐 치고 올라갈 시간에 오르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자리 노려보기 괜찮은. 내일 타겟팅 해야 될 거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자리 주면은 매매를 해보시라고. 자리 주면. 자리 안 주면 패스하시라고. 그런 애들이 리스트업 돼가지고 다음날 자리 주는 애가 있는지를 보고서 그것만 매매를 해봐도 돼요. 그것만 해봐도. 그러기 위해선 하루하루 급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에 대한 원인과 등등등등 준비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전업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하면은 그건 직무유기고 안 되는 거죠. 전업 안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따라하거나 추천받고 하거나 되지만 전업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필수. 그죠, 주달님? 필수. 그거 안 하면은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쌓아가다 보면은 일반 개인 투자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밤에 와서 한 30분 정리하면 돼. 그리고 주말에 전 종목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30분 정리하고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그게 3개월 쌓이고 6개월 1년 쌓이면은 테마 순환에 대해서도 이게 감이 잡혀요. 그런 것들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필수. 그렇지 않아도 플러스 알파로 나름 노력해보셔도 좋습니다. 급등주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직무유기. 예.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안 하면서 있었어요. 지인들 중에는 많아요. 그렇게 강조해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필수 코스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정리해 가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야기하는 물론 저만의 기법과 이야기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슈 분석이라고, 이슈 분석. 이게 이슈 분석이라고요. 그렇게 되죠. 안 하면은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슈 분석은 매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테마든 실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혹시 인지를 못하고 계셨거나 미루고 계셨거나 아우 귀찮아서 이랬으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인지, 기술적인 흐름상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가다 말 종목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트 돌려보면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종목 보면서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개별 이슈들로 나왔던 종목 두 개 이제 뭐 내일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관심 갖고 아니면 뭐 단기성으로도 괜찮은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눌림 나온다 그러면 눌림 나오는 걸 전제로 보는 겁니다. 눌림 나온다 그러면 화천기계도 한번 요거는 아마 그 전형적인 이거는 좀 세력들 가지고 노는 종목 세력들 가지고 노는 가지고 노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슈퍼겜이 좀 타겟이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이슈도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다음날 음봉이 내려오거나 눌림 자리가 나올 때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얘도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쪽에 일부 포함을 한 달에 끼면서 이게 슈퍼겜이 좀 타겟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런 종목들이 많죠. 시장이 이러하니까 슈퍼개미들이 타겟 잡아서 품절주들 유통 물량 별로 없는 종목들 쌍끌이해서 무증 안 하냐 요구하고 대한민국 주식은 매수해서 무증 요구하는 그런 판때기 이야기도 솔솔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횡보 과정인 거죠. 사실 어쩌면 횡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급인 거죠. 근데 개별 종목들이 시총도 1,000억이 안 되고 700억대 규모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만드는 종목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저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자 저런 놈들이 저도 모릅니다. 관점 이야기예요. 관점. 저 종목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저러한 종목들의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관점 이야기입니다. 저런 애들이 저런 녀석들이 과연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죠? 제 방송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저러한 관점에서의 흐름은 저거는 매집. 매집으로 봐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포트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 왜? 뭐 이유가 있죠. 뭐 그거는 뭐 모든 종목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관점을 보면은 그래 이런 애들이 과연 흐름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매집이 돼서 정말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올라갈 것인가? 점상을 갈 것인가? 꾸준하게 시세 분출하고서 이 고점을 넘어서서 이만큼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게 흐지부지 왔다 갔다만 할 것인가?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를 양가 감정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슈가 같이 잘 맞물리면은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 거래는 충분히 매직 거래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연봉 20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런 거래량들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시간차 돌아도 윗꼬리를 메고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윗꼬리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부터 100% 이상 올라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도 재무 구조도 기업 상태도 나쁘지는 않아. 유보율, ROE, 부채율, 영업이익, PER, PBR 보면은 괜찮아. 그렇죠?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자리와 긴 호흡 관점에서 보는 자리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종목들이 미리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다른 관점에서 종목을 보자 그러면. 자, 특수건설은 특수 엄청나게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노래 불렀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 1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시세 분출을 했어요. 그죠? 잘 만들어가는 듯 하다가 6월 패닉셀을 맞아서 빠졌어.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1200일선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야?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 지나고 나니까 올라왔을 수 있어. 지나고 나니까 올라왔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쉽지가 않을 수 있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자, 이 종목이 업을 유지하고 괜찮은 종목이다. 아무리 시장이 침체가 간다라고 하지만은 업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매출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출 유지하고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계속 감소하면서 이 회사가 망가질 정도로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매크로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지금의 침체와 인플레와의 줄다리기에서 8월에 발표되는 CPI는 그래도 인플레는 잡혀가고 인플레가 잡혀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침체 위기로 빠지면 안 되는데 금리가 조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 때문에 패닉셀이 오고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패닉셀 때문에 급락하는 상황의 공포를 내가 느끼면서 어디서 손절을 하고 현금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서 매수를 하면 훨씬 더 싸게 매수할 것인가,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인가. 보는 시각과 마인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시장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관점은 다 달라요. 주식은 시장에서 무조건 보유하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적으로 잠시만요. 트레이딩을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나의 관점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나의 관점.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매도로 일관을 해야 될 것인가? 느려도 매수하고 홀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냥 무조건 매일같이 뜨는 거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3, 4%, 4, 5%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거에 집중하면서 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한계가 상황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핸들링하고 관리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축소 추매 축소 추매를 반복할 것이냐. 그냥 괜찮으면은 애니웨이 홀딩 할 것이냐. 절대 패닉 세리 오고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망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극소수예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내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할까? 다르지요. 트레이딩과 매매. 투자 전략. 개념이 다른 건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매일같이 뭐 그냥 매수 올라가면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거 2, 3%, 3, 4%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잘 맞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개미들. 개인 투자자. 그런데 그런 걸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만의 스타일과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잘 안 되는데도 테마만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싶어지고 왜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테마 이거 좋아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 쫓아가다가 물리고 고점에서 물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꾸 그런 식의 헛발질이나 혹은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나 방송에서 테마성 혹은 뭐 등등등등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과정에서는. 나는 손절 안 해도 괜찮은 종목 꾸준하게 가면서 그 종목 가지고 별도 계좌로 파도 타기 매매를 해갈 것이냐? 좋아라. 그래. 나는
손절하더라도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계속 트레이딩 하는 게 재미있고 좋아.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가 잘 맞으면 뭐 수익 잘 날 수 있어요. 잘 날 수도 있어. 사무실에서 겪어보거나 주변 상황들을 겪어보건데 그렇게 잘 가다가도 이게 무너지는 거는 한두 순간이더라고요. 사무실 멤버들 중에서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모니터링과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 정말 주식 투자로서 개인들한테 좋은 것인가. 이건 결국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건데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자꾸 그게 반복이 될 뿐이에요. 잘 벌다가도 하루 한 번, 한두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봤거든. 3개월, 6개월 잘 가다가도 불과 1, 2주 만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리더라. 그리고 노가다하러 가더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페니셀 이후에 반등을 하는데 느리게 반등하고 거래대금도 별로 없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과연 내 스타일을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저는 중장기를 가져가면서 파도 타기 매매도 하고 상황이 될 때 공격적인 단타는 아니지만은 시장에 맞춰주면 공격적으로 단타하죠. 단기 단타 매매하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단타 해도 어제는 잘 나왔지. 막 파동 나오면 20%씩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매매하기는 녹록치 않은 장세고. 시장을 이길 개미는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스타일을, 내 성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계좌를 불려갈 것이냐. 트레이딩만 할 것이냐. 스윙도 포함할 것이냐. 중장기만 갈 것이냐. 대형주만 할 것이냐. 테마주만 할 것이냐. 병행을 할 것이냐. 중장기 가면서 그 좋은 종목 가지고도 파도 타기 매매도 병행을 하면서 일부는 단타도 가져갈 것이냐. 마지막에 얘기했던 방법이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는 이제 나의 선택의 몫이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있을 장세를 고려를 해서 1년, 2년 이후에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금 시장에 맞는 상황, 맞는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시장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트를 짧게 짧고 보거나 아니면은 줍줍해서 모아가기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 부지기수죠. 너무 많아요. 모아놓으면은 엄청나게 잘 갈 만한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줍줍줍줍줍줍 해놓고 1년, 2년을
뒤를 보고 갈 것이냐. 아이씨,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씨, 내일 당장 어?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이 최고야. 그냥 2, 3%가 최고야. 그렇게 갈 것이냐. 자, 그러한 고민들을 내 스타일,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이러한 지루한 장세에서, 힘겨운 장세에서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드렸고요.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몇 가지 종목이 있죠. 어, 스텔도 있고, 저기 서린도 있고, 그죠? 그것들은 자리를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노려보시고 전에 이야기했던 뭐 덕신이나 얘네들은 자리가 흐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으로 오를까 했더니 시간으로 오르는 분위기는 아닌데 살짝 보합이나 약보합 시작해서 눌렸다가 거래 터지면은 쭉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얘들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아침에 낮에 무방할 때 매수해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수익 관점에서 매수 가능 그랬는데 수익권 올라왔으니까 치면은 24, 25, 3, 28, 30, 3일 넘어가면 신고가 봐야지 되는 자리예요. 단계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는 어떠한 테마가 붙을지는 봐야지 돼요.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실적도 괜찮은 애들고, 뭐 해외발 이야기들도 있고, 대내적인 것들도 있고, 오늘이 며칠이야? 일이니까 대내적으로도 아마 250만 호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표하는 것들이 좀 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일정 맞춰서 나올지 그 전부터 움직일지는 봐야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좋고. 자, 아무튼 몇 개 이야기한 종목들 포함해서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남았으니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가 목요일 위클리 만기인데 그다지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박스권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일도 위클리 풋 매수가 많아요, 외인들. 어, 그리고 일주일치를 보더라도 콜 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죠. 풋 매도보다. 그러니 요것을 놓고 볼 때 아까 누적으로 요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327, 30에서 317, 15 본다라고 하면은 콜 매도가 많으니 320에서 322 사이가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은 구간인 거죠. 잘 만들면 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일 수 있으니 320 아래로 오늘 미국장 뭐 종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본인이 보면서 내일하고 모레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뭐 주 후반에 막판에 변동성 만들지 않으면 계속 지수 흐름은 박스권 흐름의 가능성을 보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쉽지 않은 장세고 거래 대금도 없고 지루하고 한데 그래도 잘 견뎌가시고 매매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식을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